사실 그 LS를 포함한 이 전선주들, 구리 관련주들 정말 강한 어떤 상승세 흐름이었잖아요. 지금 한 3일째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하락을 하면서 드디어 이거 부러진 거 아닐까? 주도주로서.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선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구리 가격이 떨어져서 빠졌다. 이것도 모멘텀이 맞습니다. 대한전선은 근데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부 제가 그 탑픽을 정할 때 전선주들은 LS가 그나마 밸류에이션 계산이 편하다. 근데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정이 여지없이 나왔죠. 한 3일 나왔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은 좀 작은 종목들은 오히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구리값이 떨어져서 빠졌다 이런 것도 이슈가 있는데 그럼 구리 관련주들도 같이 빠졌겠죠. 이구산업도 같이 빠졌을 거고 흐름이 지금 되게 차트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이구산업도 빠졌고 그다음에 풍산도 보시면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구리 가격이 연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았다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 한 800달러 갔던 게 1,400달러 정도까지 빠졌다. 근데 한 4% 빠진 거거든요. 근데 빠지니까 갑자기 그 추세가 확 꺾였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구리 가격은 그러면 빠질 거냐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가격은 긴 흐름으로 보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도를 타면서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거기도 투기 세력이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리 가격이 빠질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고 조정을 받는 거다. 가격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주, 전력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적당한 조정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그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아니면 LS 일렉트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다시 그 마이너스에서 상승으로 다들 돌아섰어요. 재룡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인 거죠. 여기가 주도주. 여기가 주도주고 그리고 여기는 기간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가격 조정은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룡전기 오늘도 한 4%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평가할 때 재룡전기 전고점 갈 수 있냐 누가 여쭤보길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전고점을 뚫고 계속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옆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4월 달에도 한번 급등했다가 옆으로 계속 쉬면서 4월 말까지 쉬었습니다. 4월에도 한 2, 3주 정도 쉬었는데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긴 박스권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실적 발표 다 끝났고요. 다음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또 한번 좀 쉬는 과정, 실적을 확인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거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왜 여기서 별로 안 쉬고 계속 올라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는 또 이제 수급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급 이슈까지 붙으면서 조금 더 박스권이 위에서 형성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전히 지금 전기 관련된 거는 지금 수소 연료 전지까지 다시 나오는 거 보면 SOFC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확산되는 거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쪽을 전선주를 팔고 SOFC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긴 오늘 풍력주, 태양광주 해가지고 다 지금 급등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솔루션이 이게 참 난처한 질문인데 이거 따라 사야 되냐? 저기 질문 안 드렸는데. 아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스스로 난처한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신 거죠. 여기 사 말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앞에 말 다 알겠는데 다 안 들리고 뭐만 들리냐면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만 들리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겹호재가 걸렸다.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ESS 그리고 지금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수소 연료 전지가 종류가 한 4가지가 있는데 차량용을 제외하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OFC 방식이고 SOFC가 갑자기 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SOFC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글로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러면 결국엔 이게 그냥 수소 연료전지 발전입니다. 수소를 넣어서 전기를 돌리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그거를 블룸에너지라는 데가 발사를 했고요. 지금 네. 밑에서 연 이틀 10% 이상씩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의 수소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확산되는 거다. 결국은 AI의 효과인데 하나솔루션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야 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되 적극적으로 사면 안 된다. 태양광은 지금 호재가 두 개가 걸린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소 연료 전지까지 쓸 정도로 지금 발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여기에 지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관세를 부과했죠. 네. 근데 그 얘기는 관세 부과한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재고 소진하는데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주봉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거래가 지금 이번 주에 아직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2,400만 주 이상이 거래됐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여기 7월 달에 상승할 때 보면 거래량이 2,780만 주가 거래됐네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 요때 거래량을 지금 600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럼 내일 잘하면 이 거래량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면서 양봉을 그리면 사실 추세는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어차피 주식은 기세와 그 기대감이 같이 섞이면 그렇죠. 예, 강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등. 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단기로 노리고 들어가는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막 물량을 엄청 실어서 내 전재산을 걸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 뭐 제 말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 쪽으로 전력 설비 쪽부터 시작했던 불똥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이 전력주에 많이 쏟아져 들어갔던 돈들이 지금 이제 약간 분산되는 느낌. 네. 이거 저도 좀 느낌이 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LS 그룹주들 예. 참 여러 가지로 요즘 가장 좋았던 것들이 이 핫한 이 전력난과 관련된 그 LS 그룹사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LS 일렉트릭이랑 LS 에코 에너지가 좋았죠. 네. 이제 LS 에코 에너지는 뭐 베트남 쪽에서 이제 하는 회사인데 LS 전선 아시아죠 예전에. 근데 이 두 회사가 사실은 지금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에코 에너지는 이제 좀 빠질 때 된 것 같습니다. 예, 보면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보시면. 근데 이 회사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히토류 이슈도 있었고 베트남에서 히토류 사업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가 해저 케이블에 관련된 지금 베트남도 해상 풍력 발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슈 있고 심지어 지금 유럽에서 전선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사갖고 갑니다. 그 유럽발로 지금 수주가 더 나오면서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선은 거리에 따라서 운송비가 굉장히 차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유럽에서 가까운 쪽에서 사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코 에너지 걸 사갖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좋아진 흐름인데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인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도 공장 증설한다 얘기 나오고 하면서 또 한 번 슈팅을 하는 거다. 대신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 일렉트릭처럼 조금 쉬어야 되는 국면 나올 것 같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LS 이것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죠? 머티리얼즈. 예. 이것도 관련해서 상당히 그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그 SOFC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러니까? SOFC. 네. 예, 여기 SOFC 관련돼서 엮이긴 했는데 원래 이 회사의 핵심은 울트라 커패시티라고 해서 커패시터. 예, 이 발음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커패시터. 이 커패시터를 만드는 회사고 이게 주된 사업 영역이고 매출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일부 매출 중에 뭐가 있냐면 SK 에코플랜트라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인데 에코플랜트가 어디랑 제휴를 했냐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가가 잘 나가고 있는 블룸에너지랑 합작 법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네. SK 블룸 SK 뭐 퓨어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 회사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뭘 네. 납품했냐면 지금 화두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 쓰자. 근데 옛날에 그럼 그게 블루 수소잖아요. 네. 야, 니네 그럼 탄소 배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블루 수소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탄소 포집이라는 게 나왔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가스에서 그걸 뽑아 쓰되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포집을 해서 땅에다 묻자. 예. 이게 이제 그 이론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수소를 바로 뽑아서 바로 이제 연료전지에다 넣고 전기를 돌리면 되죠. 그럼 데이터 센터 이거를 해결하는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대신에 비용은 SOFC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을 그러니까 소형 원전까지 지으려고 하면서 전기를 땡겨 오려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은 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기대감인데 LS 머티리얼즈가 예전에 거기에 그 가스를 처음에 가스에서 이제 가스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소를 뽑을 때 황 관련된 그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탈황 장비를 만드는 탈황 장비 관련된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각이 된 거고 저는 차후에 이 회사가 울트라 커패시티로 더 부각을 받을 거다. 그거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전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전기가 끊겼을 때 뽑아 쓸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울트라 커패시티가 앞으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회사. 이게 또 비나텍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네네. 예, 비나텍도 수소연료전지 부품도 만들고 울트라 커패시티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 지금 그 SOFC 관련돼서는 SK 뭐 이터닉스 이런 회사들 보면 그냥 지금 최근에 트렌드에 딱 맞는 회사죠.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신재생 에너지 다 합니다. ESS, 신재생 에너지, 풍력, 뭐 태양광 그리고 지금 여기 블룸 에너지의 수소 연료 전지 국내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부각이 되면 이게 제2의 전선주 아니면 전력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지금 그렇다면 예. 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조정 기간을 그냥 버티면서 예. 가야 될 것이냐? 전선주, 전력주들 들고 있으신 분들. 전력주들은 왜냐면 지금 보니까 들고 이런 계시면 뭐 되고. SOFC라든가 이 활용한 그 그쵸. 연료전지 예.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자금이 이동하는 분위기니까. 예. 전선주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전선주는. 예. 지금 전선주 아마 LS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반등이 나올 겁니다. LS는. 그래서 LS는 만약에 오늘도 뭐 한 4% 정도 빠졌는데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정리하시면서 이거 박스권 횡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전에 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요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옆으로 길 때 좀 물량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거는 들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정리하셔도 되고.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봐야 뭐 제가 볼 때 한 얼마나 27만 원, 많이 28만 원.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얼마나 오르겠냐? 그렇죠. 예,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올라가봐야 한 25만 원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서 물량을 좀 줄이셔가지고 신선한 쪽으로 좀 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뭐 관련된 주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이제 미국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뭐 작년 얘기 같았는데 이제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되게 흔들릴 것 같은데. 네. 일단 AI와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AI라는 그쵸. 게 흔들림이 없다면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전력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분 다 지금 치매 논란이 있죠. 예, 치매. 예, 트럼프도 바이든 보고 굉장히 나이 많다고 놀리지만 4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예,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한 연설을 한 30초 동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예,
프롬프트가 안 나왔는지 얘기를 안 해서 사람들이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총기협회에서 연설할 때. 근데 이제 두 분 다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AI를 빨리 발전시켜야 미국이 좀 안정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거 특히 이제 우리가 법안을 만든 걸 가지고 바꿀 수 있냐,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네. 지금 말로는 뭐 자기가 전기차 뭐 다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연방 법은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의 그런 수준을 조금 내릴 수는 있어도 이거를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 법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선거 전까지는 트럼프가 좀 지지율이 올라가면 뭐 이쪽이 좀 약해지고 뭐 바이든이 좀 올라가면 이쪽이 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은 이제 이익이 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돈벌이 되면 놔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트럼프가 싫어하는 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쪽 가지신 분들은 참 기분이 나쁜 건데 어쨌건 이건 좀 지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장을 보시면서 좀 특별하게 특징적으로 보시는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 화장품들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지만 그 9% 가까이 올라서 신고가가 나왔고요. 또 하나 지금 잉그루드랩 밀어낸 종목도 예, 지금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 강하네요. 예. 거의 6% 올랐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 이제 그 원료 만드는 회사인데 예. 여기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실리콘2가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해지고 지금 반도체가 갈 듯 안 갈 듯 막 헤매고 있으니까 사실은 오히려 확실한 쪽으로의 수급이 더 몰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불닭볶음면은 좀 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음식료주들은 좀 쉬어가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화장품주들은 2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잉그루드랩과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발 이제 선케어 크림, 선크림 관련된 이슈가 아직도 있어서 이제 여름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니까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어서 좀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 뭐 한선 엔지니어링 이 회사가 오늘 스타였는데 오전장에는 네. 이런 뭐 종목 보면 14,6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야 된다. 이게 지금 SOFC의 가장 대장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 네. 예, 회사인데, 그러니까 피팅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리포트를 아주 세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리포트 때문에 오늘 예, 알고 보니 최선은 한선이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12% 올랐군요. 예, 근데 어제 30% 올랐었네. 상한가 간 종목을 리포트를 쓴 겁니다. 물론 이제 리포트 미리 써놓으셨겠지만, 예,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상장한 지 또 얼마 안 된 회사고, 그다음에 대주주가 갖고 있는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도 대부분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더 나올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모가가 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더블을 오늘 처음 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종목도 13,000원 밑으로 빠지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뭐 아까 SK 이터닉스 말씀드렸지만 뭐 LS 머티리얼즈, 뭐 SK 이터닉스, 뭐 비나텍 이런 종목들 SOFC 관련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이니까 좀 여기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진 시스템인가요? 여기도 ESS 때문에 예. 부각이 된 것인지 오늘 어쨌든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그 인적 분할 이슈 이후로 예.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네요. 서진 시스템은 ESS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주로 이 회사가 반도체도 하고 뭐 보시면 이제 매출이 ESS 35%, 반도체 17%, 통신 장비 17%인데 배터리 및 부품도 13%죠.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다 골고루 할까? 포트폴리오를 짜놨죠, 아예 그냥 회사가. 근데 이거를 이제 분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적 분할을 다 껍데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케이스, ESS 케이스, 통신 장비 케이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기술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금 실적도 1분기에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에 대한 기대감 붙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력이 관련돼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특히 태양광이 부각되면 ESS가 같이 덩달아 같이 붙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 좋았던 주식이 갑자기 내일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최고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나마 이제 그런 변동성을 줄이는 하나의 기준이 실적이겠죠. 실적이 좋은 주식들, 좋아질 주식들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항상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이거를 손절하셔라, 뭐 팔아라, 뭐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왜 두리뭉실하게 하냐면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팔아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네. 좋죠. 뭐 그래서 예. 욕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는 지름길. 예, 긍정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에코프로 뭐 100만 원 넘어가서 팔아라 그랬더니 계속 욕을 먹었죠. 예. 150만 맞아요. 원까지만 가고. 그래요. 참 이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예.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합리적인 주가가 있고 예. 그 시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기대치, 심리들이 머무려지면서 그렇죠.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항상 좀 간극은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품, 그래서 그 기세, 뭐 수급 이런 것들을 더 보는 이유가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전선주도 조정은 나오지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죠. 구리 가격이 갑자기 반등하고 그러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밸류에이션 상이나 뭐를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이제 반면에 이 전력기기 관련된 것들은 실적이 안 풀어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는 확인하고 실적 밟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당분간 기간 조정을 좀 쉬지 않겠냐, 한 달 정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내피셜을 드린 거고, 네 말은 무시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결국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이게 좋아 나빠 이거를 해주기보다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그렇죠. 내가 결정한 맞습니다. 선택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위안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제일 하면 물어보면 안 되는 게 HLB를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HLB 어떻습니까? 오늘도 많이 올랐던데.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그래요? 급격하게 전환이 아까 됐습니다. 한 6% 상승하는 걸로 저 봤었는데. 예. 지금 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미 장복 이게 FDA 재정 부족 등으로 못 이루어졌을 수도 이렇게 기사가 좀 나오면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바이오 포럼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저는 이게 계속 실망과 기대를 계속 할 것 같고요. 야, 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군요. 외국인들이 한 이틀 기관이 샀습니다. 사다가 오늘 지금 양매도가 나오고 있죠. 엄청 23만 주 매도가 지금 그거 아까 16% 그렇죠. 10% 이상도 올라가는 거 봤다가 6%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진짜 여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성공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특별한 이게 이제 원인을 지금 알 수 있냐 없냐 뭐 지금 기사들 보면 막 그 기자분들이 좀 참고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속보 경쟁이 있죠. 먼저 자기가 그렇죠. 뉴스를 내야. 근데 이게 31일이 돼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5월 31일 날 항서제약도 이 레터를 받아봐야 됩니다. FDA에서.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뭐 때문에 안 됐구나라는 게 정확히 알아야 이제 아까 보니까 뭐 FDA 관련돼서 미팅을 요청해서 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들을 일정을 또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 또 다시 올라갈 거고 이게 계속 흔드는 장세에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빠지면 거의 안 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 기대로 올렸던 것만큼 다 반납했습니다. 네. 보시면. 그러면 바닥은 3만 원인데 이 3만 원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재차 시도를 했죠. 모든 악재가 다 나왔고 또 한 번 시도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릴 거다 시장은. 그러면 이제 진양곤 회장님이 자꾸 이제 소통하면 한 번씩 올라갔다가
또 말없으면 또 빠지고 이런 이제 반복이 계속 되겠죠. 네. 예, 당분간은 뭐. 참, 아이고, 이것도 하여튼 또 이 대응이 늦으신 분들, 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혹시나 또 물리진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